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저녁인데요. 이번 주는 정말 지난주에도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정말 빅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는 내일 북미 정상회담과 FOMC 정례 회의 그리고 20일 통화정책 회의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거기에 미국 금리 인상과 20일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좀 맞물려 있는 만큼 이번 한 주가 정말 굵직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유튜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저녁 이렇게 활짝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그야말로 빅 이벤트 주간입니다. 네, G7 회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부터 또 각 중앙은행들의 발표까지 앞으로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주의를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소식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외신 소식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말씀을 드렸듯이 광주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말 굵직한 이슈들이 매일마다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선물 국가대표입니다. 손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새로 오시네요. 네. 네, 배경도 좋네요. 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망장에 대한 대응들이 필요하겠죠. 여튼 뭐가 됐든 지금까지 흘러온 그림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림들 지켜보시면서 또 앞으로의
그림들의 확률 어떤 게 유리한지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 오신 것 같아요. 이번 주의 시작이기도 하고 내일부터 줄줄이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이벤트들에 있어서 먼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이후 그림은 또 어떻게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선재 마스터님과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 할 출연진 분들과도 모두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자, 현재 시각 10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먼저 보시죠. 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7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장에는 아랫꼬리를 달고 일단 지지가 된 모습이었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0.03%의 약보합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은 S&P 500 비교해서는 전일장과 조금 약한 상황이었죠. 자, 현재 부근에서는 7167.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여전히 약보합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는 전일장에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아랫꼬리로 좀 지지가 된 상황이었고 현재 부근에서는 1.18달러를 회복합니다. 1.18 0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0.2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은 1,300달러 전후로 좀 아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약보합권 움직임이고요. 1,302.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6달러 이탈된 이후에 현재 65달러도 좀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0.8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65.0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S&P와 나스닥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로FX가 1.18달러 정말 오랜만에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65달러 초반대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는 1,300달러 좀 거의 좀 움직임이 없는 가격대,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G7 회의 관련된 소식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네, 미국이 빠진 반쪽 성명.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판을 깼다라는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원래 7개국이 같이 공동 명의로 공동 성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합의하지 않았다라고 철폐를 해놓으면서 지금 결국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G7 정상회의가 당초 우려대로 G6 그리고 플러스 1 미국을 뜻하죠. 이렇게 전락한 채 폐막을 한 상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이유로 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향했는데요. 이렇게 남은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7개국 명의의 공동 성명을 내놓았지만 이 트위터로 이 성명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선진국 클럽에 걷잡을 수 없는 분열 양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회담 후 캐나다와 유럽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맞서면서 이번 회담은 사실상 갈등만 키우는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캐나다 총리인 트루도 성명은 거짓이라면서 말씀드린 대로 수입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나머지 국가들은 반발하면서 대미 무역 갈등의 일종 촉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회담 결과가 좋으면 금이 가장 충격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북미 회담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 원화와 그리고 중국 위안화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는 전문가들의 소식입니다. 네, 다우존스는 일각에서 이 북미 회담 자체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는 있지만 트레이더들과 투자자들은 경계심을 갖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핵심 변수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네, CNBC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압력을 가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소중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들이 회담을 고려해 중국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이 현명하다면
이러면 북한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기업을 한데 엮으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중국이 자신의 입지를 무역 공세 방어 수단으로 삼을 수 있고 또 미국 정부도 중국이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준다면 굳이 얼굴을 붉힐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측 실무팀이 오전부터 이 실무 협상을 했고요. 일단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 양측의 비핵화와 또 체제 안전 보장을 놓고 이 빅딜을 이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국 측 실무단과 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이 북측 실무단이 싱가포르 호텔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진전 상황이 알려진 바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실무 협상이 이례적으로 정상회담 직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양측이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한때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우리 측 정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서 오늘 밤을 새워도 협상이 끝날지 알 수 없다면서 이렇게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정치적인 이슈 말고도요, 다양한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에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법 수정안 하원 표결 등 이렇게 정책 이벤트 이외에도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회의가 일제히 열리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통화정책 회의 중에서도 미국 연준의 긴축 행보가 가장 큰 관심사고요. 또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 종료 논의도 가시화될지가 주목됩니다. 또 일본은행이죠. BOJ는 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이 출구 전략을 논의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통화정책 차별화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화는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종료 신호에 한때 1.18달러를 상회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영국의 4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8%가 하락하면서 예상치인 0.2% 하락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는 영국의 그 산업 생산 실망에 급락했다는 소식 역시 들어와 있고요. 또 이탈리아의 주요 주가 지수가 유로존의 유지를 강조한 그 신임 경제부 장관의 발언 속에서 상승폭을 2% 이상 키웠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런 시장의 안정세는 주말에 나왔던 이 신임 경제부 장관의 발언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취임 이후에 처음 가진 신문 인터뷰에서 유로존 탈퇴는 없을 것이고 또 부채 감축 노력에 집중하겠다면서 말했는데 이탈리아 정부는 적자 지출보다는 투자와 구조 개혁을 통해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역시나 이탈리아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로존 탈퇴는 없을 것이고 부채 감축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또 경제부 장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투자와 구조 개혁을 통해서 성장을 촉진하고 올해와 내년에 기존 부채 목표 수준을 맞추려 한다면서 이 부채 감축의 노력은 완전히 지속할 수 있다고 역시나 강조를 했습니다. 네, 우리 목표는 성장과 고용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이 세계 새로운 경제 전망과 정부 목표는 오는 9월 달에 밝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네, 글로벌 원자재 에너지 정보업체 스탠다드 푸어스의 그 글로벌 플랫츠는 중기적인 국제유가 추세가 실질적으로 6월 22일이죠. 비엔나에서 열리는 오펙 회의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번 비엔나 회의에서 감산량이 얼마로 될지 그리고 그 속도가 어떻게 될지도 철저히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란과 베네수엘라 공급 차질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감산량과 속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미국의 그 핵 합의 파기로 인해서 제재를 받는 이란의 경우 강경한 태도로 나서고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과 그리고 G7 지난주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뉴스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앞서서 시세를 살펴드렸을 때 양 지수에 대해서는 이런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좀 탄탄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마스터님께 좀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지수가 이런 G7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일단 현상 유지 정도는 그래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이렇습니다. 일봉상에서의 사실 움직임은 그렇게 이 결과에 대해서 별로 크게 좌지우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번 주에 나스닥 같은 경우 7,000
76지수.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미세하게 덜 왔었거든요. 그리고 S&P도 이날 저희가 봤던 목표가 약간 얘도 이제 약간 저희가 보는 것보다 좀 덜 왔었습니다. 약간 덜 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5차 구간에 속한 상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위에서 올라올 때 지속적으로 힘들이 빠져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었고요. 이 이슈가 나오든 어쩌든 이슈의 소멸이다는 관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되돌림 정도만 주고 시장은 그냥 관망세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이 회의에 대한 영향이 없는 그림처럼 원래 정해진 그림대로 움직였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래서 우선은 얘네들 최상단을 돌파하기는 어려운 구조에서 그냥 차익 매물이 나왔던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아직은 뭐 특별하게 이게 좀 더 어떤 명확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더 명확한 이슈가 되기 전까지 좀 더 관망을 하는 구조에서 고가에서의 차익 매물 정도 나왔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과 차트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잠시 후 저희 지수에 대해서 이슈 점검을 도와드릴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전략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 함께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무역 긴장감 속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유력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 또 22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S&P 500 지수는 견조하게 좀 지켜가고 있는 모양새죠. 2780포인트까지 돌파하면서 현재 강보합으로 돌아서는 S&P 500 첫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 2월물입니다. ECB 양적 완화 축소 기대에 1.18달러 돌파 시도를 했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1.18030달러 선 거래가 되면서 0.22%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7월물이고요. 22일 오펙 회의 대기 속에서 횡보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6달러와 65달러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0.81%가 빠진 65.0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이번 주 금리 인상에 대해서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1300선 저항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도 1302.4달러 선으로 0.08%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지수와 유로 FX, 크루드오일과 골드까지 순서대로 저희가 짚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FMC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22회의도 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이벤트에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수의 모습입니다. S&P 500은 나스닥 비교해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가능할지 또는 추세적으로 꺾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볼게요. 네,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이 지금 다운을 들으셨고 저와 박나은캐스터 외신 쪽에서는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요, S&P와 나스닥이 최근 들어서 모양새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마스터님 지금 지수 앞서서도 뭐 G7에 대한 영향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부근에서 지수 다운 들으셨거든요. 네, 전략 어떨까요? 뭐, 저희가 보자면 저번 주에는 이제 뭐, 이슈를 앞두고 뭐, G7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치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결과 나오기 전까지가 우호적인 그림을 만들기가 좋았었고, 그 다음에 차익, 다음에 추가적인 실제 시황에 대한 이제 반응들이 나오겠죠. 우선은 S&P는 추세 상단부 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상단부를 돌파한 이후에 눌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린 구간은 약간 빠졌다 지지력을 받아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매도 추세를 본 것보다 약간 한 5%에서 10% 정도 덜 나온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얘네들은 확인을 하고 빠지는 걸 보고하는 게 좋겠죠. S&P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준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우선은 지지력들
지지력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지지력을 받아내고 있는 그림들이 눈에 확 띕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고가를 다시금 내려온 다음에 얘를 추세를 뺐을 때 그때부터 매도를 보는 게 안정적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도박성처럼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우선 한 번은 출렁거려서 다시 반등을 줬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특히 S&P가 좀 더 힘이 세고 나스닥은 힘이 좀 더 약하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한 지수에 대한 배팅이 우위에 섰다. 한마디로 배팅을 시황적으로 기대치는 있지만 위험한 것보다는 좀 더 그 안에서의 좀 더 우량주 종목들의 배팅이 가능한 시황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우려가 약간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에서 한번 물량을 턴 다음에 지켜주고 보는 구조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추세로 얘네들 7,000선을 돌파해서 7,100선까지도 안착했던 아이들이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시장은 7,000선 위에서 논다고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흐름들 고가에서부터 이 구조의 딱 절반 정도 부근에 지금 놓여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선 방향성을 바로 보기는 힘들죠. 하지만 고점을 바로 안착하기도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추세의 지지력 구간들, 아래 구간들은 다들 지키고 싸웁니다. 그 자리가 이제 반등했던 구간들이고요. 그 다음 위에 상단부 제약이 놓여있는 구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 구간들 우선은 뭐 나스닥 기준으로 7,200선 기준으로 저희가 반등 매도를 지금 노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 뭐 이제 저가를 테스트하는 정도 혹은 저가를 약간 낮추는 정도까지만 보는, 한마디로 매도를 칠 수 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 끝났다 보고요. 이제 고점을 높이기 부담스러워서 얘네들 혼조세에 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스닥 S&P 같은 경우도 지지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올라온 애들 신고가에서 약간의 눌림 가능성을 볼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아래 구간 지지력이 강하고 매도로 빠질 때도 추세가 변경되지 않으면 빠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확인을 하고 치는 게 낫지 않겠나. 한마디로 일봉상에서 추세 상단부 제약들, 그 다음에 5차 구간까지 본다면 얘네들은 2800지수까지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추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 기회를 엿보고 배팅 들어간 게 맞고요. 우선 그림은 지속적으로 고가를 돌파하면서 차익에 대한 익절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이버는 다들 이미 떠 있는 상태죠. 한마디로 고가에서의 차익들은 지속적으로 나온 형태고요. 얘네들이 돌파할 만큼 물량들이 힘을 실어서 아직 돌파를 못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얘네들 50지수로 안착해서 나오는 정도의 봉이 쓸 정도가 돼야지 얘네들이 돌파 시도를 하는 물량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차익을 계속 막아내면서 물량들을 받아내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고, 그 다음에 뭐 좀 S&P는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가를 막고 얘네들 바운더리 넓기 때문에 걔네들 보합권 매매 전략들 충분히 유효하다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반등 매도 관망 후에 S&P는 빠진 거 보고 매도, 그 다음에 나스닥은 7200지수부터 막고 매도를 시도해보는 거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좀 세워드렸습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양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자, S&P 500은 2800선까지에 대한 이제 상단부 제약에 대해서 좀 무너지는 걸 좀 확인하고 나서 매도 쪽으로 좀 같이 가담을 해보자라는 말씀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200선에서 반등 시 매도적인 부분 7200선 좀 확인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두 지수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 지수를 함께 짚어드리면서 나스닥에 대해서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9월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다라는 점 확인, 다시 한번 월물 확인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은 업에 대한 의견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박나영 캐스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북미 회담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소폭의 증시가 약간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들은요, 향후의 관계와 또 비핵화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죠.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합의 도출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북한과 또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직 회담은 하루 남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G7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G7 회의가 끝나는데요. 이제 오프닝 이슈 때도 전달을 해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트위터를 계속해서 하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캐나다나 그리고 그 외에 멕시코에 대해서 EU에 대해서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오히려 무역 회담이 아니라 더욱더 갈등을 촉발시킬 상황이 됐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에 대한 관련된 소식들을 좀 더 이제 짚어보자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이 회담이 그동안은 미국에 대한 공정무역이 아니라 바보무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토 비용까지 거의 다 내고 있었는데 무역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돈을 뜯기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미국 노동자들이 무역에 있어서 나에게는 최우선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레리 커돌로 NEC 위원장도요, 이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를 하는 발언도 내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에 대한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상황을 좀 보면은요,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말은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참아냈다라고 하면서 사실 싱가포르 도착 직후에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상황으로 지금 엄청나게 계속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을 또 드리자면 이제 지금 주요 6개국 미국의 공동 전선을 꾸리기로 지금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메르켈 총리도 트위터로 공동 성명 철회 입장을 밝힌 것은 심각하면서도 다소 우울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고립됐고 동맹들의 연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EU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철강, 오토바이, 농산물들을 비롯한 64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약 8조 원에 이르는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캐나다 정부 역시 지금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트위터를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캐나다는 미국의 그 낙농 제품에 대해서도 270% 정도의 그동안의 관세를 부과했고 폭리만을 취해왔으면서 더 이상 양보 하나 하지 않는다면서 계속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불안의 위험이 있지만 이런 무역 전쟁에도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지금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에 대해서 동요를 많이 하지 않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그래도 북미 정상회담 기대 속에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의 뉴스를 통해서 지수에 대한 업 의견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통화정책에 대한 회의 각국에서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각국의 통화정책이 어떤 식으로 좀 흘러나올지 그 부분 연관지어서 함께 지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 마스터님은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지수에 대해서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자, 일단 하락을 다운을 들어주신 이유가 반등시 매도적인 부분에서 다운을 들었지만, 그렇다면 이런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도 이 다운에 포함이 되어 있으신지, 다운으로 계속적으로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이니까 매도 쪽으로 간다면은 지지가 될 가격대는 어느 가격대일 것 같나요? 좀 단기적으로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중기적으로도. 네. 우선 그렇죠. 저번에 한번 다른 곳에서 말한 경우가 있지만 매도를 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매도일 것 같아서 매도를 칠 때가 있고요.
매수가 무서워서 좋은 자리 매도를 기다려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죠. 내가 뭐 할 건지. 자, 우선 뭐 복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달러 인덱스도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 달러 인덱스가 지금 눌린 경우라서 얘네들이 이제 뭐 거기 안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의 일봉상의 지금 지지력들이고 제가 93지수를 지지력을 받아내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보자고 계속적으로 서울경제 아침 개장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마디로 위에서 95지수를 찍은 다음에 전 고점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시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알려줬고요, 시장에. 그리고 얘네들이 바로 반등할 시장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 중심으로 위아래로 흔들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대 가능성은 얘네들은 92지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늘 있고요. 우선은 채널 상단부라서 혼조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혼조세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반등할 때, 이게 양봉이 섰을 때 이게 지수가 급락을 줬던 겁니다. 한마디로 지지를 해주고 얘네들이 똑같은 그림이죠. 뒤집어 보면 똑같은 그림들입니다. 그냥 특별한 이슈가 없는 보합권에서는 달러 영향까지도 받는다, 이 이야기죠. 항상 달러 아니면 시장의 이슈 영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달러가 추가적인 하방을 줬을 때 눌린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2800지수 안착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구간대 지금 혼조세를 띄고 2760지수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지만 얘네들이 이 추세선을 넘어가기는 굉장히 시황적으로 불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단부 제약을 2800지수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지지라인들은 2720지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도로 눌릴 때는 2730에서 20지수, 한마디로 2720지수 근방까지 내려올 걸 감안하고 싸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은 2800지수. 그래서 위아래 구간들 앞으로 거의 한 70%의 가능성으로 이 바운더리 내에서 싸울 걸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윗구간은 찍을 거라는 가정은 시황에 대한 매수 후의 관성에 대한 그 관점밖에 없는 상태고요, 아직은. 그래서 우선은 매도가 한번 출렁거린 다음에 세지가 않기 때문에 매수를 인정하고 싸우는 거지, 얘네들 매수 목표가가 있어서 움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세 상단부가 오면 걔네들은 다시금 눌린 매도를 가정해서 싸우는 그림들 나올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 그림을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쭉 보면 얘네들은 완전하게 채널에 대한 움직임이고, 그거의 중간중간 저항점들은 또 규칙적으로 채널에 배수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기준들은 물량들이 넣고 빼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배수 움직임들, 고가에 대한 상방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래 추세를 깨든지 아니면 상방 제약선에 닿을 때 걔네들을 다시 얘네들처럼 차익을 내는 게 좋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하루 이틀 동안 올라갔던 데를 한 번이 쭉 빼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도 보시면 2, 3일, 하루 이틀, 3, 4일 동안 올라간 걸 하루 이틀 만에 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매수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하려면 얘네들은 굉장히 약간 두려움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올라간 걸 그냥 유럽장부터 해서 새벽까지 하루 만에 빼버렸으니까 5일 걸.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위에 고가 부근에 갔을 때는 다시 상방 제약의 추세 저항 싸우기가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S&P는 아무래도 나스닥보다는 좀 더 불확실성 속에서 시황이 계속적으로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좀 더 우량주의 싸움을 걸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매도 반등은 나스닥을 맞고 치는 게 좀 더 낫고요. 그 다음에 S&P는 신고가 혹은 예추세 지지를 뺀 이후에 보시는 게 좋고, 전반적으로 고가를 쫓아간 건 굉장히 불합리한 그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있을 이슈와 맞물려서 지수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펼쳐야 되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 이렇게 의견을 나눠봤고요. 지금 시각 10시 31분 지나면서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장 흐름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지 개장 시세 살펴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과 함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출발이 됐다라는 소식 속보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S&P 500 먼저 살펴보시죠. 자, S&P 500 지수는 뭐 이전의 흐름과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현재 강보합권 움직임이고요. 2779.75포인트로 0.02% 상승세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7,176.25포인트로 0.00% 지금 보합권에서 좀 치열한 공방 벌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8100달러 선으로 0.2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도 소폭 올라오면서 1303.6달러 선으로 0.01% 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은 65달러 초반에서 좀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씩 하락폭을 만회는 합니다. 65.05달러 선으로 0.79% 하락세 보이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S&P는 뭐 여전히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나스닥이 지금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 두 방향성을 두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0.05%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이 됐는데요. 외신 쪽에선 개장 뉴스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지금 개장한 지 막 3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지금 CNBC의 개장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앞두고 지금 미국 증시는요, G7 회담의 혼란과 또 그리고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 속에서 혼조세를 반복하는 보합권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플랫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닥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뭐 투자자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G7 회의 때 예상치 못한 많은 발언들을 쏟아내는 반면 북미 회담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 회담 때도 취재진들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또 트럼프의 트위터 역시 뭐 좋은 회담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이외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조금 혼란과 기대 역시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 역시도 다소 관망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무역 이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나 큰 회담을 앞둔 만큼 기대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캐나다 달러에 대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캐나다 총리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 때부터 계속해서 설전을 크게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관해서도 크게 계속해서 비판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달러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페소 역시 같이 하방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또 앞으로의 향후 관계에 대해서 지금 논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찾았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어떠한 결과나 합의점이 나올 것으로 이번 회담에는 기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루뭉실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또 투자자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가 섞인 가운데 지금 현재로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개장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또 정상회담 이후에 저녁 시간에 미국 증시 개장을 함께 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내일장도 신세계 더욱더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인데요. 자, 지금 속보가 들려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 유로 FX 의견들 확인한 이후에 다시 계속적으로 의견 나눠볼 텐데요. 자, 유로 FX 같은 경우는 오늘 1.18달러대 회복이 되면서 다시 고점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80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저 홀로 다운이요. 두 분께서 마스터님이 업을 들으셨고 박나캐스터 외신 쪽에서도 업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두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ECB 쪽에서는 양적 완화 종료 여부에 가장 좀 초점이 맞춰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지금 유로 노무라 쪽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네요. ECB가 명확한 QE,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자산 매입 같은 부분의 종료 발표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IMG 쪽에서는 이달 ECB 회의 유로화 상승세 만들 정도는 못 된다라는 그런 분석 내용을 노무라 쪽과 ING 쪽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산 매입, 채권 매입에 대한 부분이 종료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노무라 쪽의 분석과 그리고 ING 쪽에서는 이번 주에 있을 ECB 회의가 유로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만들지 못할 것이다라는 두 가지 분석. 다 좀 회의적이고 일단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 그런 분석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마스터님께서는 업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의견일까요? 달러 인덱스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의 매수를 한번 노렸었고요. 94지수 안착 못한 애들로 다시 하방을 한번 더 추가적으로 볼 때 얘네들을 잡고 다시 매수로 노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 전략은 이랬죠. 자, 고가를 막고 하나를 놓고 신고가에서 분할을 해서 싸우던지 아니면 유럽장에 신고가 오면 걔네들 잡고 롱포로 본다. 하지만 얘네들은 고가를 안착하지 못하고 그냥 밀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얘네들이 그러니까 오전에 매수, 그 다음에 오후에 매수, 저녁에 다시 매수의 패턴으로 보는 보합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드렸었죠. 우선은 제가 리딩을 시작할 때가 이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반등 기다렸다 얘네들 매도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만큼. 그렇죠? 그 다음에 1.1780이 매도의 목표이기 때문에 얘네들 지지력에서 좀 일찍 잡자 해서 얘네들 뭐 골드가 먼저 와서 골드 매수를 크게 잡았죠. 그 다음에 뭐 크루드오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패턴들이 오늘 아침, 오전 중에 매수 반등, 그 다음에 유럽장 매도, 그 다음에 미장 전에 반등이 노려서 미장까지 반등을 노리는 구조가 오늘 구조였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 유로 달러, 골드, 크루드오일. 자, 그래서 아래 구간들 저희가 매도에, 그 다음에 매수까지 얘네들 드렸죠. 우선은 지금 단기적인 그림으로 눌림 매수가 좀 더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17970 지지력에 1.18190까지 매수를 여시고 오전 중에 찍었던 그림과 아래 그림들 위에서 얘네들이 마무리가 되면 새벽에는 아마 얘네들 핵심으로 놀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눌림에서 아직은 추가적인 매수를 좀 더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 매도를 보고 싶으시다면 그분들은 얘네들 추세 상단부 왔을 때 여기서 좀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지지부진 싸우고 위에 왔을 때 여기서부터 다시 박스권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1.1800 아래에서의 눌림 매수에 1.18190까지 끌고 가서 다시 190부터 240까지를 맞고 다시 보합권으로 돌리는 보합권 매매 전략을 우선 펼치시고요. 그 다음에 큰 그림은 우선 달러 인덱스의 경우 얘네들 아래 구간들 지금 채널 하단부에서 매수를 잠깐 줬지만 얘네들이 매수로 크게 올라가기 아직 좀 힘이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래 구간을 더 쳐줄지 모르겠으나 추가적인 매도에 눌림들이 생겨서 얘네들 지지력까지를 확인을 해준다면 그때부터 눌림 매수에 돌려서 다시 추세 상단부까지를 상방 제약으로 끌고 가는 전략들, 한마디로 유로의 신고가가 온다면 걔네들 다시 매도로 돌리는 그림들이 낫다. 한마디로 신고가라는 건 지금 최근의 고가겠죠. 그래서 걔네들 좀 더 기다렸다 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뭐 지금 여기서 바로 빠지더라도 뭐 저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의 그림들이지 아직 추세를 완전하게 돌리기가 어려운 상태고, 그 다음에 위에 좀 올라오면 누구나 다 매도치기는 너무 좋아하겠죠. 예, 기계적으로 이 구간에서 튕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렛대 원리라 그러죠. 가장 강력한 저항점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튕기는 자리에서 일봉상에서 튕겼기 때문에 얘네들은 혼조세의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요. 추가적으로 좀 올라온 놈들 길게 매도를 보는 전략들 꾸리시려면 좀 더 기다렸다 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뭐
얘네들 그렇죠. 뭐 어차피 뭐 이런 구조의 그림에서 신고가나 신저가를 오면 매수 매도 어느 걸 하든지 별로 불안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보합권 내에서는 우선은 대의 관점에서 나눠서 보더라도 얘네들이 이걸 돌파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려다 그냥 퍽 꺾인 거거든요. 꺾이다가 아래 구간을 깨는 건 너무 무리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윗자리의 테스트를 반등을 보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혼조세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지력에서는 매수 배팅을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가 부근부터 다시 상방 제약을 막고 싸우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 아직 유효한 구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갈 자리가 있다. 눌림시 매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도와드렸고, 매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올라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기다리셔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워낙 변화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ECB 발표 전까지는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뭐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날 하나를 메인 그림을 보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나서나 아니면 미장일 기다리기 전에 보통 한 20-30분 그냥 추세가 한번 쭉 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쫓아가기도 부담스럽고 계속 그런 그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안 움직일 때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아이들을 다시 중심으로 되돌리는 걸 보는 게 낫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흐름들 보면 타 지수들 기다리는 줄 알고 지표들 기다리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는 중심 자리에 근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매수나 매도가 크게 싸울 이유가 없을 만한 자리라는 거죠. 너무 한쪽으로 당겨지게 되면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또 올라간 급락이 나와서 얘들 계속적으로 보합을 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관망장세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디를 나눌 필요는 있겠죠. 뭐 얘네들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우선은 얘네들 시도하다가 무너진 건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림들이 그렇게 보이니까. 자, 그렇다면 걔네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 지지력에서의 약간의 눌림이 생기면 걔네들을 지키고 싸우는 구조라는 걸 알 겁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삼각 수렴의 형태죠. 그럼 마디는 이 아래 구간 마디와 보합권 마디와 그 다음에 매수 마디와 매도 마디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시작은 여러분들이 마디가 상단부나 하단부 근처에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얘네들을 벗어났을 때의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보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싸움이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보는데 그림들이 지지력을 받아내고 좋은 자리에서 배팅을 빨리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림이 있다 하면 걔네들은 여전히 오히려 더 움직인 이후에 반대 매매가 좋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로 더 봐야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항상 모든 자리는 그냥 의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든요. 지금 자리도 아래 구간과 윗 구간의 중심 자리 부분에 놓여 있어요. 매도로 빠질 거면 중심을 저항받고 빠질 거고, 매수라면 얘네들 지켰으니까 어떻게든 윗자리를 쳐보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막연하게 그림만 보면 중심 자리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거란 말이에요. 보통 배팅을 하게 되면 모든 자리는 애매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중심 근처에서 애매모호한 자리보다는 여러분들이 얘가 저가라고 확신을 갖고 얘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을 해서 싸우시던지, 아니면 얘를 지켜줬다 생각하고 눌림에서 이 구간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을 하시던지, 걔네들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이 작은 바운더리, 그 다음 바운더리 해서 이렇게 마디가를 나눠서 지속적으로 그 구간에서 좀 더 유리한 그림이 나오면 참아서 마디가를 끌고 나가는 전략들. 한마디로 저처럼 뭐 제가 이 구간까지 친다 오늘, 그래서 좀 더 매수를 연다, 그래서 꾸역꾸역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림을 어디까지 가능성을 보겠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마디를 끊고 얘가 지지됐을 거다 가정을 두고 싸우면 얘네들 아래가 손절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뚫을 수 있다 생각하면 여기서 빠지지 않는 애들만 유지해서 끌고 가는 전략들. 한마디로 길게 보는 거는 150개를 한 번에 보일 때도 있지만 150개가 한 번에 안 보일 때는 50개, 70개 마디별로 끊어서 걔네들 익절잡고 끌고 가는 전략들. 그 다음에 가정을 세워서 얘가 지켰다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여기 안 빠질 거야.
그래서 얘네들 눌림 매수 배팅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마디가를 나누는 전략이나 아니면 큰 이슈를 기다릴 때는 급등락의 보합권 다시 되돌리는 중심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전략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여기서 외신 쪽의 의견도 뭐 같은 마스터님과의 업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로는요, 이탈리아 사태 완화로 지금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소폭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사태가 어떻게 완화되었는지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이제 한동안 소란스러웠던 그 정치적인 요동성이 다소 조용해지면서 또 결정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신임 경제장관이 유로를 이탈리아가 탈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많이 안정세를 걸어가고 있으면서 또 이탈리아 주가 역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통화는요, 무역 이슈보다는 또 그 외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그 외 주요 중앙은행들의 발표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된 법안에 대한 결정 여부가 더욱더 크게 결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는요, 또 이제 이제 스트레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런 발언이 다소 조금 두려움을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것이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올해 여름이나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은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올해 2018년 말에 종료될 것으로 거의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와 또 멕시코가 주요 EU 이외의 주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타겟이 된 가운데 이 통화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걸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역시나 같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널리스트들은 이 통화에 대해서는 무역 이슈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통화정책회의의 결과와 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법안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G 은행에서도 같은 말을 내놓았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이 흘러갈지는 6월 14일 회의나 돼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추측일 뿐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지금 다수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지금 바로 내일이죠. 북미 정상회담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만큼 유로와 또 각종 통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탈리아 사태로 조금 진정 국면을 맞이하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번 주 20일 통해서 유로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6월 14일 20일 회의 후에 정확한 진단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G7 회의 결과도 일단 통화와 지수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외신 쪽의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일부 안에서 다양한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를 했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에 대해서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